오늘 오전장만 해도 양시장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막판까지 이 흐름을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0.07% 결국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498선으로 어제 회복했던 2,5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03%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약보합에서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장에 보여줬던 2차 전지발 강세는 사라졌고 818.8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샀냐 안 샀냐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 장만 놓고 보면은 마지막까지 매수매도 바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매도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2천억 원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354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1,31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줬고요. 왜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준비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출렁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장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7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스코어가 좋았던 건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이 바뀌다 보니까 코스피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던 걸로 풀이가 돼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한 날에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고요. 상승한 날에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 26일의 경우에는 코스닥이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1% 넘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이 유난히 또 보여지는데요. 1월 19일부터 29일까지의 집계를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관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그 기간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700억 원 넘는 매도를 보여줬고요. 기관 역시도 1,75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증시 안정기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반응이 더 컸고, 그리고 어제는 저PBR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저PBR 종목들이 움직인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향방을 가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이렇게 최근엔 외국인과 기관이 유독 우리 시장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코스피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건지, 왜 오전장의 그 강세를 요즘에 마감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급 동향 좀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 원 넘게 계속적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조 원 넘었던 거래 대금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한 번 있었던 거는 이제 삼성 관련된 이제 블록딜 이슈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대장주들이 많이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동향도 보게 되면 25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기관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까지 같이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코스피 쪽으로 계속 강하게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시장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컸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잘 마무리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이번 그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랠리를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매매 동향에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매도, 오히려 코스닥에서 매수, 그러니까 엇박이 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정종택 매니저님,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당분간은 외국인 기관 따라서 코스피에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는 그 코스닥 시장에서 그 다음 타자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정보도 좀 접하시고 많이 좀 공부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지지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적 예상을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미드 스몰캡 중소형 쪽에서 많이 나올 거고 거기서 저는 또 주가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는 우리도 같이 외국인 기관 따라가기보다는 코스닥에서 우리의 순서를 기다리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이야기, 저 PBR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이 여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개요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뜨거웠죠. 상장사 주요 투자 지표, 특히 PBR, ROE 등을 따지면서 시가총액과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추후에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를 권고하겠다. 더불어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와 이걸 추종하는 ETF를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뭔가 프로그램 많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PBR 1배 이하의 종목들이 뜨거웠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 저 PBR 업종을 보면은 전기가스, 그래서 어제도 전기가스 업종 올랐죠. 보험, 증권, 건설, 종이목재, 금융, 철강금속, 유통, 그리고 비금속 광물, 통신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 사봤자 수익 얼마 안 나 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여기 다 쭈르륵 나열돼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어제 관련주들이 뜨거웠고 오늘 대표적으로 기아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아 오늘장 결국 98,000원에 파란불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1.9% 약세를 보여줬고요. 오전장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힘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이내 하락이 됐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 저 PBR로 관심을 받았으니까 일단 수익 실현할까? 라는 그 움직임에 2% 가까운 하락 마감했어요. 또 어제 저 PBR 관련주로 뜨거웠던 이마트도 볼게요. 이마트 수원 스타필드 이야기 있었죠. 실적 기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 종목 역시도 4%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7,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오전장에 보여줬던 82,400원이 고점 이후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김태정 본부장님, 네. 이제 지겹게 방송이 PBR 이야기하고 증권가에서 PBR 이야기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겠느냐. 이전에 저희 코로나 때 SK를 포함해서 지주사들 저평가라고 죄다 증권사에서 이야기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샀는데 아직까지 수익 실현 못하고 물려 계시거든요. 정말 저 PBR 관련주 믿어봐도 괜찮습니까? 이게 오히려 더 우리나라 시장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럴 거면 우리나라 시장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그 불신에 불을 더 저는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혹은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런 이 저PBR 관련주들의 이제 반대급부로 수급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만약 중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말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짧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저PBR 관련주에서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고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성장주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 곳 모두에서 지금 손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은 메이저 주체들이 이러한 쪽을 공략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저는 쫓아갈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더 가면 그나마 그냥 아쉬워하는 게 맞지 따라갔다가 손실이 나서 속상해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 기조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곳에 현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쓸 전략을 구성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도 앞서 코스피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코스닥에서 우리 차례를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저 PBR 관련주 내에서도 오늘 상승 마감한 종목도 있고요. 어제와 달리 하락 마감한 종목도 있어요. 좀 그 와중에 골라보자면은 어떤 종목으로 옥석을 가려보는 게 좋을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라고 한다면 계열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구조들이 많을 텐데요. 일부 기업들은 사실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동아소시오 홀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동아제약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용마로지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의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최근 주가 움직임도 강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CJ 지주사도 있죠. CJ 같은 경우는 이제 CJ 올리브영이 아직 상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CJ 올리브영에 대한 어떤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을 버프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본업이 이제 로열티로 돈을 받는 구조긴 하지만 그 외에 뭐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잡힐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의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적정한 자산 가치만큼도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EPS 같은 경우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BPS 같은 경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저는 상대적으로 좀 어폐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가 전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좀 투자 원칙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회사가 이 회사가 뭔가 자산을 가지고 뭐 땅과 뭐 공장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업을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 일본 증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양을 잘 받았던 거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들을 푸시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단발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본업도 잘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매니저님 또 아마 오늘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하도 저 PBR 하길래 제가 갖고 있는 계좌 쫙 열어봤는데 고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고밸류 평가받는 종목들은 지금 팔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네, 오늘 뭐 네. 전체적으로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히스토리컬 퍼 대비해서 많이 오버되어 있는 PER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살짝 좀 경계감은 가져야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고퍼라고 한다면 기대감으로 그만큼 주가가 많이 선반영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포트를 좀 교체하고 리밸런싱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아쉽게 하락 마감한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7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어요. 이제 컨퍼런스 콜이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지난번에 나온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세부안들이 조금 더 공개될 텐데 여기서 업황의 개선 신호 얼마만큼 확실히 나오고 있는지 더불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갤럭시와 관련해서도 얼마만큼의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는지 판매 대수 예상하고 있는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보여줬던 75,000원 찍고 내려오면서 74,000원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컸던 건 최근에 AI 반도체로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제주 반도체도 어제 막 주가 변동 컸죠? 오늘 5% 하락 마감을 했고 어부 반도체는 또 막판에 이걸 올리네요. 3%의 상승 마감. 퀄리타스 반도체, SL 반도체, 네오셈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이 반도체주들의 오늘장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더불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컨콜에서 뭔가 좀 그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획기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AI 반도체주들이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획기적인 이야기가 더 나올 게 있을까요? 네, CES에서 모든 거를 네. 이제 다 발표를 한 것 같아서 뭐 그것보다 저는 지금보다 다음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쪽도 좋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HBM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스케줄링을 갖고 움직이는지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HBM, SK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높은 이 최상위 위치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감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져올 것인지 그 얘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온디바이스라든지 이제 갤럭시 24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 시세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은 저는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콜에서 뭐 얼마만큼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바로 그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특히 AI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만회하고 갑자기 상승 반전하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넥스트 정연 돌파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정종택 매니저의 내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어제 좀 전체적으로 업종 분위기가 좋았던 게임 섹터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종목명은 이제 조이시티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결과물도 나온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57억 정도로 특히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도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바닥에 좀 들어가면서 좀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게임주라고 한다면 신작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프리스타일이라는 굉장히 좀 고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을 끌어줄 수 있는 캐시카우 게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4분기 실적까지 좋았다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좀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매수가는 3,100원이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85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시초가 혹은 3,100원에서 매수,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가 2,85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의 시초가 공략주인데요. 제가 슬쩍 봤어요. 근데 오늘 정종택 매니저님하고 모든 의견이 갈렸는데 하필 시초가 공략주는 섹터가 동일하네요. 네, 저도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게임주에서 골라왔어요.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이 W 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게 이제 연결 효과가 다가오는 1분기에 이제 재무제표에 녹아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제 성과가 굉장히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 중국의 규제 이슈가 한번 들이닥치다 보니까 좀 밀려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완화 기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뭐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게임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게임주를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했을 시에 조금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포장이 잘 됐어요. 두 분의 시초가 공략주 게임주 안에서 한 종목씩 드렸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방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냥 마무리할 뻔했네요, 매니저님. 오늘 네. 저녁 이제 9시 4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요. 좋은 실적 발표된 기업들 좀 리뷰도 같이 한번 하고요. 주가 위치까지 좀 낮아서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좀 소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먹을 뻔해서 죄송해요. 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